예, 오늘은 1979년 10월 26일 11.6 사건이 일어난 지 만 40년 40주기,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지 4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11.6 사건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현대사를 바꾸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11.6 40주기를 기념하여서 추모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1.6 사건, 이 11.6 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11.6 사건이라는 것은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김재규는 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느냐?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것은, 가장 큰 인물이 이 차지철이라는 인물입니다. 차지철이라는 인물인데, 요놈 때문에 김재규가 박정희를 살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지철은 어떤 인물이냐? 1934년 11월 6일생. 그러면은 1934년 11월 6일생이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할 때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차지철이가 34년도인데 79년도에 죽었으니까 이때 나이가 45세에 라는 젊은 나이에 차지철이는 국회의원을 했죠. 국회의원을 했고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냈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 이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내면서 경호실 차장으로 현역 육군 중장을 경호실 차장으로 앉혔기 때문에, 육군 중장은 3스타죠. 3스타를 자기 밑에 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기 하강식을 거행할 때 각부 요인들을 초청하면서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엄청난 백을 믿고 45살짜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어요. 그러면 이 꼬라지를 보고 있는 김재규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 김재규는 말이죠. 김재규는 1926년 3월 6일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지철이보다 8살이나 더 연상인데, 사사건건 차지철이가 김재규에게 말하자면은 김재규를 무시한다. 김재규는 3스타인데 차지철이 이놈은 육사도 나오지도 않고 대위 출신이에요. 대위 출신이
중장한테 맘먹으니까 열받는 거죠. 군대 계급으로 쳐도 한참 쫄다구가 자기한테 반항을 하기 때문에 차지철이 김재규는 말이죠. 차지철에 대한 상당히 안 좋은 감정, 원한을 갖고 있었어요. 원한을. 그래서 1979년 10월 26일 이날 오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삽교천 준공식을 갔다 왔어요. 삽교천 준공식을 갔다 오고 2부 연회를 궁정동에서 2부 연회를 갖기로 했는데 이 준비 궁정동에서 갖긴 궁정동의 중앙정보부죠. 중앙정보부의 장이 김재규였단 말이에요. 김재규는 이날을 틈타 가지고 차지철이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했다. 차지철이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궁정동 연회가 이제 그 아주 밀폐된 공간에서 이날 궁정동에 대통령이 뜨면은 항상 경호실장이 따라가죠. 경호실장에 따라가면 그 밑에 경호원들이 따라가죠. 혹시나 대통령의 신변에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봐 경호실장 경호원이 무장을 하고 가요. 무장을. 근데 당시 궁정동에 경호실장 차지철이는 무장을 하지 않았고 경호원들도 이제 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 물론 이제 무장은 하고 있었으나 따로 이제 궁정동 연회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그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궁정동 연회가 베풀어졌는데, 그날 이제 대화의 내용이 이제 어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가 하는 일이 좀 무능하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부마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의원의 제명,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좀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좀 질책 아닌 질책을 듣다 보고 또 거기에 차지철이가 거들어가지고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머리가 돌아버려가지고 김재규가 이제 만약에 김재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차지철을 쏴 죽일 것 같았으면 총을 휴대하고 들어갔겠죠. 근데 총을 휴대하지 않고 이제 다른 곳에 뒀다가 이제 화장실을 가는 척 하면서 쓱 나와가지고 이제 총기를 주머니에 숨기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가가지고 부하들한테 박홍준이 뭐 이런 부하들에게 지시를 한 거죠. 지시를 해서 거사를 할 거다 이러면서 차지철이를 먼저 한 방을 쏘고, 근데 이 경호실장이라는 놈이 대통령을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지 살겠다고 도망을 가버렸어. 대통령이 옆에 있는데 총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호실장이라는 거는 자기의 몸을 던져서라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차지철이라는 놈은 지 살겠다고 도망갔어. 각하를 위해서, 각하는 국가라고 하면서 각하를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한 놈이 지 살겠다고 도망을 가버리고, 그 순간 김재규가 박정희를 향해서
총탄을 발사를 해가지고 두 발을 발사해. 두 발. 첫 발은 복부에 맞고 나중에 이제 확인 사살해가지고 머리에다 대고 가격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리에 죽었죠. 그 당시 이제 여가수 심수봉이하고 그 다음에 여대생 신재순이라는 이 목격자가 있어요. 여자 지금 살았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이 동성을 해가지고 김재원이죠. 비서실장이 김재원이가 이놈도 나쁜 놈이야. 이놈도 대통령을 보필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운명을 했는데, 그러면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한 거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고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계엄을 선포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면 일단은 군을 장악을 해야 돼. 군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누구냐면 육군 참모총장이 정승화 장관이에요. 정승화 육군 대장이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는데, 김재규가 거사 당일날 정승화하고 약속을 했어. 저녁 약속을. 그리고는 각하와의 긴급도 회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잠시 이제 비서를 보내서 정승화하고 있으라고 얘기한 거는 어쩌면은 정승화하고 내통했다고 할 수 있는데, 미리 사전 모의가 없어서 정승화는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김재규한테 속은 거지. 이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12.12 때 부하 전두환이한테 정승화가 연행되는 그런 빌미를 갖게 되었던 것이지. 그러면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은 것은 당시 투스타 육군 소장이 어떻게 별 2개짜리가 어떻게 11.6이 나고 12.12가 일어나는 이 2달 사이에 대한민국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느냐. 당시 전두환이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12.6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전모를 밝힌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사람이 전두환이었어요. 전두환이 경호사령 12.6 때 하여튼 경호사령관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엄 나중에 이제 합수부장이 된 거예요. 합수부장. 그래서 이 12.6 사건을 조사하면서 위에 윗대가리들 정승화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정승화가 12.12 때 허삼수 이런 놈들한테 체포당하고 군을 전두환이가 장악하게 되니까 결국은 구테타죠. 12.12 구테타로 전두환이가 집권을 하게 된 건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는 김재규의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그가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고 대통령이 될 욕심이 있었다면 미리 사전 모의를 했지 않았을까? 근데 만약에 사전 모의를 한다고 하면 과연 정승화 같은
그 참 군인이 동의를 할 수 있었겠냐. 동의는 불가능한 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동의는 불가능한 거였다. 그럼 왜 전두환이가 갑자기 전두환 얘기가 나오는데, 전두환이가 아니라 그러면 이 12.6이 일어나게 된 계기, 그로 인해서 철통 갔던 유신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유신, 그 제4공화국 유신 정권이 무너지고 유신이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유신을, 그러면 이 김재규라는 인물은 유신에 의해서, 박정희 유신 정권에 의해서, 10월 유신이죠. 유신 정권에 의해서, 박정희에 의해서 그야말로 출세 가도를 달린 인물인데, 왜 박정희를 죽여서 패가망신을 당했다. 패가망신. 이 김재규란 인물, 한간에는 이 김재규를 그야말로 유신을 종식시킨 의사니, 이런 식으로 김재규 장군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김재규라는 인물이 에 대해서 잘 모르고 평하는 것이고, 그는 결코 안중근 같은 의사가 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의 행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차지철에 대한 열등감에서 나온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차지철이 그를 깔아뭉개는 행동을 함으로써 분노를 참지 못하고 12.6 당시에 거사를 일으킨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대위 출신, 나이도 어린 8살이나 어린 놈이 자신을 껌껌마다 무시하는 발언을 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김재규 성격에, 김재규의 우라 같은 성격에, 이 발끈하는 성격에, 이 발끈하는 성격, 참을 수 없는 성격,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12.6이 일어난 거다. 결국 12.6의 원인 제공자는 차지철이었다. 차지철이 같은 권력욕에 쌓인 부하를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총애하고 이 젊은 놈을 너무 많이 키워줬기 때문에, 견제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빚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믿었던 부하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운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40주기 되는 날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부흥시킨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삼가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우리의 위대한 대통령을,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준 박정희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애국, 그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어느 누구보다 못지않는 것이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우리나라 시골이,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만약 박정희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도 영원히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의 후진국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삼가 박정희 대통령님의 40주기를 애도합니다. 감사합니다.